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1분 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를 골라 그 안에 숫자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자,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숫자 500만 원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내일부터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인데도 좀 여러 가지 헷갈리는 점들이 많아서 오늘 좀 정리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네. 먼저 일단 이번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신청 대상은요. 작년 그러니까 21년 3분기 신속보상 그러니까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자가 69만여 곳이었거든요. 네. 이 60여만 개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이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사가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손실보상 신속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꼭 다 받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69만 개 사였고 네. 올해는 이제는 신속보상이 들어가는 게 55만 개 사다 보니까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대상에서 빠진 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이번에 사실 손실보상금은 좀 특징이 이제 융자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업체들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슈는 아시겠지만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을 좀 넓히기로 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개정안이.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는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새롭게 손실보상이 되는 이런 시설 인원 제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또한 올해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손실보상 대상에 이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내일 들어가는 거에서 이거는 신속보상인데 신속보상에 들어간 건 아니고 2월 말에 있을 그 1분기 선지급급에서 이때 이제 좀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이번에 손실보상 신속보상 문자 못 받았더라도 내 업종이 신속보상에 맞는 업종이라면 조금 기다리시면 2월 달 가서 중순에 가서 별도 공지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지급 형식이 선지급 형식이어서 네.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네.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신청자는요, 그 21년도 4분기, 그 다음에 22년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해서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네,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저 작년에 작년에 손실보상 받았는데요. 이거는요, 21년도 3분기 거를 받은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21년도 4분기와 22년도 1분기 건데, 이젠 아직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 여기서 받을 거를 미리 땡겨서 선지급으로 각각 250만 원씩 땡겨서 총 500만 원을 사실 이제 선지급 받는 형식으로 가요. 그런데 네, 융자 형식이라는 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먼저 대출을 받고 500만 원에 나중에 이제는 손실보상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는 갚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융자 방식이면 혹시 이자 부담이 크거나 이러진 않겠죠? 이자 부담은 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손실보상,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소상공인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물론 오부제로 들어가지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손실보상이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네. 그럼 그 사이에는 사실 내가 이자가 무이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는 손실보상금이 나오면 그때 네. 이제 갚잖아요. 그때까지는 무이자.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근데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나는 이제 500만 원 받았는데 손실보상금이 40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은 내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는 5년간 나눠서 갚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5년간 나눌 때 그럼 이자 부담되냐? 1%의 초저금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1%.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잔액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자가 월 3,300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중도상환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출이잖아요, 사실. 예, 형식이 대출 형식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미리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렇죠. 중도 상환 수수료가 항상 들어가죠, 금리에는.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내가 손실보상 받고 남은 금액, 미리 받았던 남은 금액을 난 빨리 갚을래. 조기 상환에도 수수료는 안 드니까 뭐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네. 선지급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 계시죠. 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요,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됐는데, 그렇다고 뭐 그러면 내가 선지급 안 받으면 뭐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손실보상이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뭐 그게 어차피 뭐 선지급이 되던 대출 형식이 되던 간에 나중에 손실보상 나와서 갚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때가 된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 기간이 된다 그러면 신청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그냥 차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받으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 선지급 대상인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단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인데, 혹 나는 문자 못 받았는데 난 선지급 대상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 분들은 이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죠. 여기에 별도 알림창으로 그 조회할 수 있는 칸이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신청을 받고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청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신청 접수 가장 중요한데요. 네. 19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전 9시부터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9시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월 4일까지 됩니다. 2월 4일 금요일 24시, 그러니까 자정까지 받게 되고, 접수 사이트는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여기에 가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는 분산을 시켰습니다. 접수를 했을 때. 근데 오부제로 이제 일자별 신청 대상을 받아요. 네. 그래서 내일이 19일이잖아요. 그러면 출생연도, 그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내일 이제는 19니까 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본인이 이제는 59년생이라든지 64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 해당되겠죠. 네. 그러면 1월 20일 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5. 이런 식으로 오부제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내일부터 19일부터 5일까지는 오부제로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설 연휴 전에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언제 지급받을 네.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들어가는 게 손실보상이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접수하고 나서요. 인증만 된다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네. 대출 형식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만약에 내가 손실보상 대상만 된다 그러면 뭐 큰 무리 없이 이제는 대출 형식으로 먼저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뭐 네. 콜센터들도 있네요. 손실보상 콜센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센터, 이런 곳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손실보상과 더불어서 이것도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 원 더 주기로 한 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이슈예요. 네. 지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보상금 하나랑 그다음에 방역지원금, 그다음에 방역 물품 지원금이라고 해갖고 물품 지원금도 또 따로 있군요. 예, 네. 그거 10만 원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제부터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원인데, 이게 지난번에
320만 소상공인분들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 방역지원금 못 받았는데 그러신 분들은요. 이거 해당만 한다 그러면 기준이 되게 완화가 돼갖고요. 웬만한 소상공인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정부가 소상공인도 너무 힘드니까 300만 원씩 더 줄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이 되니까 100만 원 받은 거에 플러스해서 300만 원을 더 줄게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이 예산이 중요한데 그 예산이 왜 나왔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초과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더 받았어요, 세금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환류한다는 의미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환류할 때는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소상공인분들은 당장 급하니까, 네. 그러면은 추경을 통해서 재원 마련한 다음에 이 돈으로 이제는 먼저 소상공인한테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게 설 전에 받느냐, 설 후에 받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300만 원 언제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소상공인 분들이. 그래서 네. 지금 스케줄상으로 간다 그러면 추경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월, 그러니까 설 끝난 다음에 아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바로 150만 원인데요. 네. 저희도 이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워낙 지금 주식 쪽에선 이슈여가지고 맞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경쟁률도 이미 예상치를 굉장히 최고로 뛰어넘었고 네. 주문 액수가 경단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 줄여서 LG 엔솔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아나운서님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예측이 2023대 1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전 기록이 1883대 1입니다. 네. 역대 기록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제는 기관 그렇죠.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기관 주문 액수도 1경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막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최희망 범위 상단이 한 30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부터 이제는 150만 원, 균등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만 원으로 이제는 청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네. 기다리는 날이 바로 오늘과 내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일반 청약자 물량이 얼마나 나오나 이 네. 부분일 텐데 어떤가요? 일반 청약자 물량이 전체 공모 주식이 한 25에서 30% 됩니다. 네. 이게 한 1,062만 주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이 중에서 50%는 균등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비례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주식 수와 증거금에 따라서 이제 나눠주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게 바로 균등 배정 물량입니다. 이게 한 530만 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약 건수가 한 260만 건을 넘지 않으면 균등 배정으로 이제 그 사람 수에 따라서 나눠주다 보니까 네. 한 2주에서 3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주도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주도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공모가가 30만 원 결정이 됐고 그러면은 균등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위가 10주입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잖아요. 네. 거기에 증거금률이 50%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50만 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150만 원 가지고 이제 청약에 들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한 주만 당첨되더라도 이제 30만 원 제외하고요. 이제 120만 원을 이제 1월 22일에 바로 환불이 돼요. 나머지 금액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지금 시장에서는
따상 가면 최소 46만 원은 이익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뭐 따상을 지금 기록할지는 안 할지는 네. 봐야 되겠지만은 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뜨겁더라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만 해봐도 온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맞아요. 청약해야 된다도 얘기도 있고 한 주라도 받으려면 뭐 이런 타이틀로 막 이제 뭐 각종 영상이나 글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맞습니다. 진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공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상장일은 1월 27일입니다. 그럼 이제 청약일이 바로 18일,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인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때 가면은 이제는 증권사가 7개, 증권사 중에 최소 한 곳에 계좌는 필요하거든요. 뭐 KB, 대신, 신한, 미래에셋, 하나신영, 하이투자증권 여기에 한 계좌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KB, 신한, 미래에셋, 하나금융투자는 오늘 이제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엔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신, 신영, 하이투자증권은 사실 이미 뭐 당일 이게 계좌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뭐 청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오늘이라도 당장 청약할 수 있는 이런 투자 회사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